여기서 근막하라고 하는 것은 대흉근 바로 앞에 있는 대흉근 근막 밑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가슴이 너무 마른 사람한테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형물이 점점 발달하고 표면이 거친 보형물에서 부드러운 보형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이 가득 차 있는 100% 필된 보형물이 나옴으로 해서 점점점 보형물의 바깥이 우글거리는 현상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가슴에서는 굳이 근육을 손상시키는 근육 아래 보형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근육 위에 근육을 쌓는 근막 하에 넣어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막하 가슴 막대 수술이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TV입니다. 오늘은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가슴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 성형을 할 때는 저는 환자들 상담할 때 반드시 이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안전한가, 둘째는 아름다움과, 셋째는 얼마나 풍만한 가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3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여기서 안전이라 하면 신경이나 혈관이나 근육이나 유선 조직 같은 조직들이 다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전체에서 유두가 적절한 위치에 놓이는지, 가슴 골은 적당하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벌어지지는 않는지, 또 너무 모이지만 않는지, 그리고 가슴 위와 아래가 적당한 비율로 잘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유두는 적당하게 앞으로 혹은 살짝 위를 바라보는지, 이런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유방 보형물을 가슴에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그 환자가 원하는 사이즈를 맞춘다. 이것이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3가지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상담 내용이나 후기를 보면 근막하 수술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렇죠. 근막하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근막하라고 하는 것은 대흉근 바로 앞에 있는 대흉근 근막 밑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가슴이 너무 마른 사람한테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3cm 정도, 피부를 잡았을 때 3cm 정도보다 얇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대흉근 밑에, 즉 근육 아래에 넣는 것이 기본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나 보형물이 점점 발달하고 표면이 거친 보형물에서 부드러운 보형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이 가득 차 있는 100% 필된 보형물이 나옴으로 해서 점점점 보형물의 바깥이 우글거리는 현상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가슴에서는 굳이 근육을 손상시키는 근육 아래 보형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근육 위에 근육을 쌓는 근막 하에 넣어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막하 가슴 막대 수술이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일단 근육의 기능인 팔에 힘을 주는 데 손상이 없고, 그 다음에 출혈도 줄어들고, 셋째는 통증도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육 밑에 넣는 것보다 근육 위에 넣는 것이 이점이 많죠. 원장님은 여러 보형물 회사에 키닥터로 계시잖아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근막하 가슴 성형 수술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가슴 보형물을 넣는 평면이 주로 근육 밑에 넣다 보니까 대흉근이 갈비뼈 아래쪽에 붙어 있는 부분을 대부분 끊어서 잘라서 손상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수술 후에 팔을 움직이려 하면 근육이 딸려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팔을 많이 쓰는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육 밑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손상되니까. 하지만 기존의 보형물의 단점에서 생기는 리플링, 즉 보형물의 우그름이라든지 보형물이 만져지는 문제가 훨씬 더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근육의 손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출혈도 없는 훨씬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이 개발된 겁니다.
네, 많이 안전해졌네요. 그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막하 수술법이 분명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을 것 같은데 근막하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 비침에 대해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보형물 위에 적당한 두께의 조직이 덮여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부의 굉장히 마른 환자들은 보형물 위를 덮는 조직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하이브리드 가슴성형입니다. 즉 유선 조직이 많은 중앙 부위는 보형물로 볼륨을 만들고 보형물에 윤곽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내측, 밑주름, 외측 이런 부분에는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직을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형물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르고 피부가 얇고 유선 조직이 거의 없는 분들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매우 마른 환자, 피부가 굉장히 얇은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이 만져지거나 경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환자의 아랫배나 허벅지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해다가 그 얇은 부위를 두툼하게 만들어지면 마치 근육 밑에 넣은 것처럼 아니면 충분한 피하 지방이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마른 사람에게도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 수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보형물의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저 같은 경우는 한 95% 이상은 대부분 근막하 가슴 확대 수술로도 충분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보형물 삽입 위치에 관련된 근막하 가슴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